1983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평화와 인류애를 담아낸 유례없는 대기록은 2015년 10월 10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그 상봉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잠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며느님께서 지금 어머님께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간과 시대를 기록한 방송. 세계기록유산 등재 2주년을 맞아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나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만날 수 있게 해다오. 아마 모든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치유의 기록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기억이 됐습니다. 지난 1983년 KBS 특집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바로 2년 전 오늘입니다. 2015년 10월 10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2주년을 맞은 오늘 특집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주년 기념 특집방송 만남의 강은 흐른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십니다. 그리고 김건중 대한적폐사자 사무총장님, 가수 서른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벌써 34년이 지났는데 그때 방송 기억나시죠? 네, 당시 방송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산가족이 많았구나 하고 놀랐었습니다. 네. 저도 매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었는데요. 방송에 사연판을 들고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만나서는 부둥켜 안고 또 어떤 분은 볼을 비비고 쓰러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서 가족의 따뜻한 품이란 이런 거구나. 또 30년 한이 풀리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장면이구나 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느낌이 기억이 납니다. 서른도 씨는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서 잃어버린 30년을 부르셔서 국민들의 사랑을 정말 한 몸에 받으셨는데 당시에 그 현장의 한 분 아니었습니까?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 그 이산가족 방송 종료되는 그날 그 많은 이산가족 분들이 그 관객석에 앉아 계시는데 만난 분들은 서로 을사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만나지 못한 분들의 그 슬픈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방송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쪽에는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이쪽에는 그냥 만나서 막 울고 울고 하는 이런 방송이 그때 진행이 됐죠. 근데 그때는 그 여의도가 거의 뭐 천막촌이 형성이 될 정도로 대단했고 거의 뭐 이산가족 분들의 그냥 그 한 마을이 됐어요. 그래서 KBS에서 어떤 배려를 했냐면 그 안에 뭐 화장실이고 뭐 이런 걸 그냥 모든 분들 다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셨고 이 사연판이 거의 KBS 방송 그 국 자체를 사연판으로 아주 뒤덮을 정도로 도배를 했죠. 예, 도배를 했죠. 그만큼 우리 이산가족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제가 보고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정말 그 지금 서른도 씨 얘기처럼 1983년 이산가족 찾기 방송은 국민들의 성원이 대단했습니다. 이 분단되고 나서 30여 년이 지났을 때 이산가족을 찾을 수도 있지도 않겠나는 국민들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인데 장장 138일 동안의 기억입니다. 그때의 기록들을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983년 여름 세계의 기억이 될 드라마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혹시나 만날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많은 분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혹시나 하는 그 안타까움으로써 이 밤늦게 오셨습니다. 전쟁과 분단으로 가족과 헤어져 산 30년 세월. 그러나 한순간도 가족이란 이름을 잊고 산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혈육을 찾겠노라 전국에서 몰려든 신청 전화. 그리고 생업을 제쳐두고 한달음에 여의도로 달려나온 이산가족. 그들의 염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매의 첫 상봉은 스튜디오를 눈물바다로 만드는 동시에 이산 가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나도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 이산 가족들이 매달릴 때라곤 KBS뿐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우, 참이 야단났네요. 네, 2시 네.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요? 꼭 한 번만이라도 좀 비춰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시는데 정말 지금처럼 괴로운 때가 없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 새벽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못 견뎌낸다. 거기다 우린 또 아침 방송을 또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사정을 해가지고 내일도 그럼 한다. 이렇게 결정들을 봐가지고 그렇게 이제 멘트를 했죠. 내일도 한답니다. 그러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일이 아니라 모레도 할 것 같다. 그렇게 138일 동안 각본 없는 드라마가 이어졌습니다.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 때론 신락 같은 기억의 조각으로, 여보세요? 예. 때론 누가 봐도 핏줄이었던 이산 가족들. 어디서 헤어졌는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얼굴이요. 너무 제가요, 닮으셨어요. 너무 속단을 하는 거는 경솔한 행동인지 몰라도요, 똑같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근데 나 지금 쳐다보니까 그런 거 같는데. 아니, 어쩔 수 없네요, 형제분. KBS 이산가족 찾기의 감동은 당시 25개국 외신 기자들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We drove out to KBS once we arrived in Seoul, and I'd been there many times before, and I was shocked because it was wall-to-wall people. 그리고 가족을 찾고자 하는 이산가족의 열망은 또 다른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If you think about it, what KBS did was something like social media today, sort of in a funny sort of way. This KBS family reunion thing was the very first social media broadcast in television. 찾았다 이제. 예, 찾았어요.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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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시간 45분의 드라마. 1983년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약 10만 952명의 이산가족이 출연했고 그중 마녀 가족이 혈육을 찾았습니다. 눈물과 환희가 함께했던 그의 여름. 감동의 드라마가 이제는 휴전선을 넘어 다시 쓰여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34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이 방송을 봐도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김광호 사무총장님은 당시에 그 많은 분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십니까? 네,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허연철, 허연옥 남매가 만났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본인의 그 성도 이름도 몰랐었다고 하는데 같은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만났던 모습 이렇게 감격적이었고요. 네. 또 신기하게도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이 비슷한 얼굴이 굉장히 담아 있는 형제들의 모습, 네. 정말 왠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저는 받았습니다. 네. 정말 그때 그 장면이 저희들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138일 동안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가장 큰 응원과 성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김건중 사무총장님 당시에는 정말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여의도는 무척 덥고 네. 또 혼잡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급수 적십자사의 직원들과 봉사원들 그리고 청소년 적십자 학생들이 네. 나와서 급수 봉사도 하고 또 그 이산가족 신청서 작성 또 열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행정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글을 잘 모르신 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연판의 그런 대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 지원이나 이런 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가 돼서 장장 138일 동안의 방송이 진행됐었는데 이 저희 KBS 특별 생방송 때문에 이 남북 이산가족 찾기도 급물살을 탔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산 가족들이 이제 만나는 것을 보고 네. 국민들이 이제 북에 있는 이 가족들도 상봉 만나고 싶은 그런 네. 열망들이 대단해졌고 네. 그래서 이제 85년도에 첫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1985년에 이제 첫 번째 남북 이산가족 찾기가 이제 성사가 됐는데 이렇게 그 세계 기록유산 등재 2주년을 기념해서 정말 그 이산가족에 대한 공감대가 함께 다시 한번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네. 세계 기록유산의 영문 명칭은 메모리 오브 더 월드, 즉 세계 기억이라는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은 주로 이 고서, 지도, 포스터처럼 종이로 된 그 기록물 이외에도 오디오나 비디오처럼 디지털 기록으로 종합적으로 다양한 기록물에 담긴 인류 역사의 소중한 그 정보, 지식 네. 그리고 인류가 잊지 말아야 할 주요한 기억들을 세계와 공유하고 후세에 잘 물려주기 위하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즉 유네스코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온 사업입니다. 네. 이렇게 그 세계 기억유산 사업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이 사업을 유네스코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네. 1992년 8월에 유고 내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유서 깊은 그 사라예보의 보스니아 국립 도서관이 폭격을 맞았는데요. 150만 권의 장서가 불에 타버립니다. 네. 이때 또한 안타깝게도 15만 건이 넘는 세계적인 희귀본과 필사본이 함께 소실되었습니다. 정말 기록유산의 보호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죠. 네. 이를 계기로 유네스코는 이 사업을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세계 기록유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정말 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귀중한 그런 기록들을 저희가 잘 보존하고 또 후손에게 물려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기록물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교육, 과학, 문화의 발전 교류를 통해 국가 간 협력 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유네스코. 이곳에선 지난 1995년부터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2년 주기로 등재와 관련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Souvent habitude de dire que c'est un des programmes les plus intéressants à l'UNESCO, car la protection de documents sans tenir compte du temps, ça peut être dès le début de la création de documents 3000 ans ou plus avant Jésus-Christ jusqu'à nos jours, représente une richesse inestimable. C'est là où se cache l'intérêt pour ce programme. 세계기록유산의 보존을 통해 국제평화 유지와 우호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유네스코. 그렇다면 그 등재 기준은 뭘까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세계적인 중요성이죠. 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느냐, 혹은 역사의 그 변화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이런 점이 세계적인 중요성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프랑스 혁명. 절대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전환을 만든 문서가 이곳에 보존돼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03년 세계기록 유산이 된 프랑스 인권선언인데요. 총 17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문을 통해 억압받고 권리가 없던 시민 계급은 자유와 권리를 얻었습니다. Beaucoup d'impact sur tous les mouvements révolutionnaires du 19e siècle en Europe, mais pas seulement en Europe, en Amérique latine également. Tous les mouvements d'émancipation vont s'inspirer de ces quelques lignes. 근대 시민 사회 형성에 큰 영향을 준 이 선언문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치와 규범들을 규정했습니다. 16세기 천문학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는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폴란드 야길로니아 대학에서 처음 천문학에 눈을 떴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시대.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며 천문학과 세계관에 혁명을 예고했습니다.
그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자필 원고가 바로 여기 보관돼 있습니다. Na karcie 9 verso Kopernik zamieścił schematyczny rysunek przedstawiający wszechświat, gdzie Słońce zajmuje miejsce centralne. Następnie zamieścił również kręgi, po których poruszają się planety. 천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코페르니쿠스. 그의 근대 과학의 기초가 된 자필 원고는 1999년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Dokonanie Mikołaja Kopernika jest nazywane rewolucją kopernikańską z tego względu, że wprowadziła zupełnie nowy sposób spojrzenia na budowę świata.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세계기록 유산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데요. 사춘기 소녀였던 안네 프랭크. 그녀의 가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유대인 학살을 피해 좁은 공간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2년 동안 이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안네는 13살 생일 선물로 받은 일기장에 숨어 지내는 2년 동안의 생활을 글로 적었는데요. 일기는 사춘기 소녀의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삶까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A symbol of the Holocaust, and Frank also became a symbol of the Holocaust. There were 6 million people who died, but she has become one of the 6 million who represents this period of terror to Jewish people. But it's also a symbol of hope, a symbol of combat against anti-Semitism, discrimination. 안네의 일기는 세계사적 중요성과 고유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적 영향력을 인정받은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는 문자나 시각자료, 기호로 기록된 것이 많은데요. 지금껏 조선왕조실록과 승종원 일기 등 총 13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은 세계 4위, 아시아에서는 1위라는 기록을 세우며 기록문화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로 문자나 기호로 기록된 문서가 대부분이었지만 지난 2011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의 축조와 붕괴에 대한 방송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후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베를린 장벽 기록은 방송물 자체가 그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게 아니고 장벽의 축조에서부터 붕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설명하는 그 안에 방송물이 섞여 있는 겁니다. KBS 이산가족 찾기 이 프로그램은 방송물 그 자체가 핵심이지요. 그래서 본격적인 방송물로서의 등재는 아마 최초가 아닌가. 세계의 기억, 세계의 기록 유산에 등재되기까지 전문가들의 심사는 필수인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예비 심사를 맡아온 에드몬손 씨. 그는 한국의 특별한 기록을 보며 느낀 새로운 경험을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I enjoy going onto YouTube and seeing some of the excerpts from the program and realizing how it is really a lot of individual histories. It's like a huge oral history of the country. I don't know of any other television event that quite matches this one. It's quite unique in my experience. 10만여 건의 출연 신청, 5만여 건의 방송 출연, 그리고 만여 건의 이산가족 상봉. 무려 138일에 걸쳐 진행된 세계 최장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그때부터 이미 우리 마음에 새겨진 기록 유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KBS 이산가족 찾기가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됨으로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록물을 더 잘 보존하고 가치를 발굴해야겠다는 그런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몰라요. 씩씩이, 도끼 이런 별명이셨어요? 색색이라고 그러긴 했어요. 색색이라고 도끼는요. 전쟁과 분단의 참상을 고발하고 전 세계의 뜨거운 가족애와 인류애를 고취시킨 소중한 기록 유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네, 이산의 아픔과 애환이 담긴 우리의 역사가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유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는 꽤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세계 기록 유산은 2년에 한 번씩 등재를 하고요. 네. 한 나라가 2개까지만 등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문화재 청구와 함께 국내 공모 절차를 거쳐서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국내 후보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네스코에 신청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고 2015년에 아부다비에서 국제자문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여 등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세계 기록 유산은 13개 네.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이 네.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렇게 그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이 어떤 부분에서 가치를 인정을 받았을까요? 네,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은 전쟁과 분단으로 생겨난 이산 가족들의 비극적인 현실과 이극적 잃어버린 가족을 꼭 되찾겠다는 소망을 담아낸 138일간의 생생한 방송 기록입니다. 네. 유네스코는 이 기록물이 전쟁이 인류에게 남긴 아픈 상처와 이산 가족들이 이 가족애를 생생히 담아낸 역사적 기록물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 전쟁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가족의 평화를 해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전쟁의 그 비극이 경험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를 그 종합적인 양식이라는 방송으로 담아낸 네. 이런 KBS의 이산가족 찾기 기록물이 정말 독창적이고 뛰어난 양식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우리 김건중 사무총장님은 또 어떤 점이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되시나요? 사실 이산가족 찾기 사업은 적십자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람 찾기 사업, 시민 사업 이건데요. 그게 국제 적십자 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도 분쟁 지역에서 그 시민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업이지만 네. 목숨까지 위협을 받아가면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KBS가 83년도에 그 방송을 통해서 네. 10,000명 이상의 이산가족을 이렇게 찾아준 이런 것들은 이 방송뿐 아니라 시민 사업에서도 굉장한 큰 쾌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세계 기록 유산에는 등재된 기록물에는 생방송 테이프의 460석점이 있고요. 이산 가족들이 직접 쓴 신청서와 또 일일 방송 진행표라든지 담당 프로듀서의 수첩, 잃어버린 30년 이산가족 기념 음반까지 모두 25,522점이 포함되었습니다. 서른도 씨는 잃어버린 30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됐는데 네. 감회가 어떠십니까? 정말 감기가 무량하고 네. 저에게 있어서는 가문의 영광이죠. 예. 또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정말 빠른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전 세계인들이 아마 유네스코 등재를 하게 된 것도 전 세계인이 진정한 평화를 네. 평화 통일을 원하는 마음이 아마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KBS 이산가족 이 찾기란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서른도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이 KBS의 이산가족을 위해서 평생 봉사를 하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이 가요가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기는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예, 제가 참 제 스스로가 그런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러워서 안 드렸는데 네. 좀 전무후무한 일이긴 합니다. 네. 근데 알아보니까 그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께서 그 작곡을 하셨던 음악 중에 하나 평화를 그리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게 네. 유일하게 네.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 있고 대중가요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물들이 상당히 다양한 만큼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저희 특별 생방송이 사실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그 방송 전담하는 인력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5,000명이 넘었고 10만여 명의 이산가족 출연자들이 출연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으니까 이런 기록물들을 저희가 좀 더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등재 어떤 기록이나 국가 어떤가요? 어떤 등재 국가나 기관에서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네. 이제 한국만의 유산이 아니다. 네. 이것은 인류 전체, 세계인의 전체의 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류 전체의 후속 세대에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물려줘야 한다는 막중한 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등재 자체도 뭐 영광스럽고 중요하지만 등재 이후에 이를 어떻게 보존 관리하고 또 재해석하고 잘 활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찾기 기록물에 대한 또 보다 체계적인 보존 관리 그리고 네.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우리 공영방송인 KBS에서도 이 기록물의 가치와 보존에 대한 국민과 세계인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을 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의 기록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일반 대중들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일도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더 많은 사명감과 책임을 갖고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1983년에 방송됐던 이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 방송은 정말 그 전쟁 때문에 헤어져서 생사를 알지 못했던 그런 가족들을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당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신청했던 부부의 사연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연천역 특별한 사연을 가진 노부부가 KBS 이산가족 특별전을 찾았습니다. 김인성 할아버지는 황해도 연백이 고향입니다. 정말 처량하다. 옛날 생각 정말 떠오르네. 와. 김인성 할아버지는 고향집에 어머니를 두고 왔습니다. 안동녀하고 우리 언니 이름이네. 안옥순 할머니는 지금은 북한 땅인 강원도 평강에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한시도 어머니와 가족들을 잊지 못한 노부부는 83년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 나란히 신청했습니다. 나도 어머니를 찾았어야 하는데 저거 보면 진짜예요. 네, 어떤 땐 보기 싫을 때도 있어. 슬픈 마음이 자꾸 돌아오니까. KBS 본 건 되는데 김인성 할아버지는 생업을 포기하고 밤낮 없이 뛰어다녔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을 KBS 방송국을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예, 앞뒤다가 이름, 고향의 어머니 이름 다 써붙이고요. 하지만 결국 불발된 만남. 그래도 다행인 건 아내가 32년 만에 헤어진 오빠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83년도에 밤을 자는데 저희 예삼촌이 사세요. 저희 동네. 근데 밤에 2시에 내려오셔서 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문을 여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찾더라. 방송국에서. 안시준 씨, 안사준 씨는 숙부 안종복 씨, 여동생 안금예 씨, 여동생 안옥순 씨, 동생 영준 씨, 13살이던 해 헤어져 부모 형제 없이 홀로 결혼을 하고 딸 넷을 둘 때까지 생사조차 모르고 지낸 오빠였습니다. 장단군 장단면 용두리에서 헤어진 후 본인은 학병으로 출병을 했었습니다. 그 이튿날 내가 새벽에 서울을 갔죠.
그렇죠. 이번에는 또 한 가족 만나게 되려고 저희가 지금 자리를 지금 비워서 모셨는데요. 저 대전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대전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네, 대전에 275번 좀 기다려 주십사고 아까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분이 안사준 씨입니다. 네, 안사준 씨요. 네. 서울에 안옥순 씨가 나와 계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기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안사준. 언니요, 동생은 안 나왔어요? 나 혼자. 어떻게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모르죠 어디 가 계시는지. 저분이 누구예요? 이게 동생이 확실하기는 확실해요. 가족을 다 만나진 못했어도 든든한 피부치를 찾은 건데요. 오빠 빨리 건너오세요. 그래요. 집에 오늘로 오실 거예요? 네. 나 여기서 안 가고 기다릴게요. 네. 만났는데 어리버렁해 사람이. 얼떨떨하고 하도 오래간만에 만나서 오빠 같은 기분도 안 나고 뭐가 뭔지를 아주 사람이 좀 한 대 머리 얻어맞은 같은 기분이야. 처량한 운명 앞에 어머니를 가슴에만 품고 사는 남편이 애잔할 때면 아내는 밥상에 조기를 올립니다. 두 형이 어릴 때 죽고 하나뿐인 자식에게 어머니가 발라주시던 음식인데요. 조기가 이만해 하나 크게요.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조기가 하나 크게. 내가 어려서 조기를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조기를 사다 많이 구워줬어요. 네.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을 받지 못한 지 올해로 67년째. 혈혈단신 타양살이에 문득 그리움이 사무칠 때면 김인성 어르신은 어머님 전상서를 남깁니다.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 이제는 하늘에 보내야 할까요? 이제 어머니 연세도 많은데 몇 살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참으로 궁금하죠.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만 답답해집니다. 자식보다 통곡하며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속절없이 이렇게 세월만 흘러버렸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들보다 짧아져 버린 김인성 어르신의 인생. 그의 가슴엔 간절히 품은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면 저기 보이는 고향 땅이라도 한번 밟아보고픈 게 김인성 어르신의 마지막 바람인데요. 이렇게 가까운 고향이건만 어째서 닿을 수 없는 걸까요? 저기가 과연 내 고향이구나 하는 생각이 나네요. 황해도 연백, 휴전선으로 이북 땅이 돼버린 그리운 고향. 손 내밀면 닿을 듯 애달픈 고향을 향해 어머님 전상서를 띄웁니다. 뜻하지 않는 전쟁으로 어머님 곁을 떠나와 만고풍성을 겪으면서 살아온 제 나이도 이제 88살이 되어갑니다. 어머님, 저도 죽어서 어머님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어머니. 박용례 어머니. 1983년 KBS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 누군가는 혈육을 찾았지만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여전히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김인성 어르신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도 남쪽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산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김인성 할아버님처럼 북에 가족을 두고 오신 분들은 그 분단의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서른도 씨는 이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두 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한 10만여 명이 그 신청을 했습니다, 방송에. 네. 근데 정작 만난 분들은 한 10,000여 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온 저 분들처럼 정말 많은 이산 가족들이 가족을 못 만났고 83년부터 지금까지 34년 지금까지도 저렇게 가족을 찾는 저분 모습 보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거 만약에 우리 남북한 이상가족 상봉이 당장 어려우면 좀 이렇게 방송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좀 없을까요? 네. 사실 그 저희 부모님도 이산 가족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볼 때마다 사실 저도 마음이 상당히 짠한데 저희가 그 장장 138일 동안의 그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을 마치면서 마지막 저희 인사 말씀이 저희 KBS가 이산 가족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못해서 정말 그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산 가족 찾기 신청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예, 이산 가족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13만 1,000명입니다. 13만 1,000명. 네.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7만 1,000여 명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6만 명만 생존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연세가 이제 높아지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이산 가족 고령화 문제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이 70세 이상이시고요. 80세 이상인 분들도 62%인 3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산 가족 이 상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 남과 북의 이산 가족이 정말 하루 빨리 만나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모두 21번의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남북 간 통틀어서 4,700여 명의 가족들이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5년 첫 상봉 이후 10년이 3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마는 아마도 전체 그 신청자의 뭐 10분의 1, 20분의 1도 채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이산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어머니와 헤어져서 살아온 화가 두 분의 얘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관악산의 아랫자락. 올해 86세의 원로화가 황영엽 화백의 작업실이 있는 곳입니다. 평양이 고향인 황화백이 아침마다 애달프게 쓰다듬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67년을 한결같이 그리워한 한 사람. 그 모든 일이 내 일과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바로 19살에 생이별한 어머니입니다. 전시라 가족이 같이 모여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수십만 명이 그냥 뭐 아수라장이니까 내려오는 도중에 형님이랑 가족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누님하고 동생은 못 만나고 남자 셋만 한국에 피난 온 거죠. 전쟁 후 말 못할 고생을 버텨낸 모진 세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사조차 모를 어머니를 생각하면 평생 내 한 몸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을 옥죄어온 전쟁과 이산의 아픔은 고스란히 그림 속에 드러났습니다. 노화가가 그려낸 어머니의 모습. 고통 속에서도 어린 아들을 다정히 챙겼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 착하신, 인자하신 이걸 간직하고 사는 거죠. 또 그리움이 칼날처럼 화가의 가슴을 저밉니다. 분단으로 헤어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또 다른 화가를 만났습니다.
올해 85세의 이동표 화백. 그의 그림은 눈물의 기록입니다. 평생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젊은 날엔 가족들을 다시 만날 거란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저승으로 가신 거를 상징한 거예요. 이 불효자식 홀로 이 남쪽에 나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 이전 분이 없습니다. 어머니 한마디가 가슴에 사무칩니다. 시대가 핥히고 간 두 화가의 아픔을 치유할 날이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네, 분단으로 헤어진 그리움으로 가득 찬 두 화가의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분들이 통일이 됐다면 또 어머님을 만났다면 저분들의 그림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 영상 우리 김광호 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김광호 총장님. 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그 전쟁과 분단, 이산 가족의 아픔이라는 것이 우리는 개인 국민들의 삶과 또 대중문화 예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른도 씨께서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산 가족의 애환에 관한 노래를 불러서 큰 히트를 쳤고요. 그리고 KBS 이산 가족 찾기 생방송은 시청률 78%에 이르는 큰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정말 대단했었죠. 네, 그리고 2014년에도 영화 국제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도 기억하는 게 그 입양간 여동생이 오빠를 찾는 그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주르르 흘렸는데요. 이처럼 그 분단과 이산 가족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서 이 역사의 한 장으로 이렇게 새겨지면서 대중문화와 예술 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쟁과 이산 가족의 아픔이 대중문화 예술에도 많은 그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 이 모실 이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산 가족을 대표해서 코미디언 남보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선생님은? 저는 봄이 오면 거울마다 진달래 피고 아름다운 산새가 울고 이렇게 가을이면 단풍지는 평안남도 순천군 은산면 금창리라는 곳에서 저는 태어났죠. 우리 남 선생님도 이산가족 되시고 나서 어떤 삶이 많이 바뀌셨죠? 네, 유년 시절에 그야말로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이산가족 찾기를 하는데 두고온 누님 혹시나 여기에 피난 내려오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이산가족 찾기에 제가 이게 많이 이제 나가서 KBS 방송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나 누님이 날 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르는 사람은 없었고 내가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유명해지면 누님이 나를 찾아올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연예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85년 당시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당시 예술 공연 단원으로 평양에 가셨는데 정말 그때 가면은 남다르셨겠어요. 참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그때 예술인 교환 방문단, 이산가족 교환 방문단, 기자 교환 방문단으로 해서 이제 83년도에 처음에 이제 이산가족이 이제 찾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85년도에 이제 예술 교환 방문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양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이제 했죠. 이제 가면서 이제 여기서 떠날 적에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이제 판문점에서 버스를 타고 판문점에서 개성까지 버스를 타고 개성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평양까지 가는데 참 창밖을 내다보니 전부 다 산천이 정말 아름답고 꼭 남과 북이 똑같구나, 논밭이 똑같고 산과 들이 똑같구나 걸 느낄 적에 상당히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서 이제 공연을 할 적에
이제 열심히 했죠. 네. 열심히 하면 또 혹시나 또 거기서도 누님이 그 극장에 왔다가 나를 찾아서 이제 내 동생이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찾아올게 하는 생각을 또 그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분단과 이산 가족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없는 유례 없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방송도 했고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도 됐습니다만은 이산 가족들 아직도 그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저희들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산 가족 역시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과 헤어진 뒤 70여 년이 다 되도록 만나지 못한 분들의 사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실향민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연천의 한 마을. 이곳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평생토록 그리워하는 76세 실향민 이영희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9살 때 6개월 났는데 아버지 어머니하고 경기도 광주까지 피난을 나갔어요. 다 헤어지고 우리 아버지 형제만 남아있죠. 그때 헤어지던 분들은 오촌 아저씨하고 육촌 형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나이들이 많아서 다 죽었을 거예요. 고향을 떠나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머릿속의 고향은 여전히 생생하기만 합니다. 지금도 들어와서 생각하면 할아버지 산소 가던 길이 환하게 머리에 떠올라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그렇지 않겠죠? 많이 변했겠지 뭐. 나이를 먹을수록 더 생각이 나 그게. 사무치게 그리운 내 고향. 하루에도 몇 번을 생각한 고향이기에 단숨에 그려낼 수 있습니다. 저렇게라도 삶이 있었으면 그러면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오빠다, 응? 동생이다 다 얘기해주고 그렇지인데 그런 사진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고향 생각이 간절히 날 때마다 찾는 곳이 있는데요. 10년이 넘게 그가 지키고 있는 망향탑입니다. 망향탑이 우리 선한 면민들이 피난을 나와서 고향을 그리면서 세우는 탑이에요. 실향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만든 망향탑. 그들에겐 이곳이 고향과도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서 고향에 하나 가셨는지요. 저도 이 다음에 고향에 주고 고향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같이 만나요. 탑을 세울 땐 100명이었던 실향민. 현재는 20명이 채 안 되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할아버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고향 땅이다 또 밟아봤으면 좋으련만 어느 세월에 밟아봤지 계약이 없으니 살아도 뭐 늘 고향이나 그리고 사는 수밖에 없죠. 2, 3년 안에 통일이 된다면 내가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고향에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척에 있는 고향을 향해 단 한 번만이라도 가보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연천의 또 다른 실향민 김수익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평생을 이산의 아픔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냥 갑자기 그냥 폭격을 당하니까 집안에 앉아있다가 그냥 냈다 도망친 거야. 서로가 뛰어나와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그냥 가족 다 헤어진 거지. 찾지도 못하고. 20살이 되던 해에 일어난 6.25 전쟁. 그는 단지 살기 위해 홀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형하고 내 동생,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내 조카가 셋이고, 우리 형수. 그렇게 집안에 있다가 엄마하고. 그렇게 그 당시 그렇게 가족이 살다가 헤어진 거지.
김수익 할아버지 집 앞마당엔 어릴 적 뛰놀던 고향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이 밤나무, 대추나무, 배나무를 상당히 좋아했어. 그래서 끌어다가 전부 흐무고 우리 손자들, 아들들 따먹으라고 그 고향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가 유달비 대추나무, 배나무, 밤나무를 이렇게 내가 키우고 있어. 고향은 단 하루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혈혈단신 20세 김수익은 남한에 정착한 후 군인이 됐는데요. 전우들과 함께 훈련할 때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군대 생활을 군대 생활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안 했어. 즐겁게 했어 그냥. 제대도 안 하려고 했어 나는. 군대 생활 더 하려고 했는데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 나와봐야 누가 아이고 군대 갔다 왔는가 뭐 형 동생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사회에 나오기 별로 쉽지도 않았더라. 마음의 위안을 준 전우들 덕에 가족을 이루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마다 김수익 할아버지는 이북에 두고 온 가족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나는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하루도 참 빼놨다면 거짓말이겠지만은 내가 생각에 매일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그랬어. 난 대한민국 와가지고 소고기도 구워 먹고 하면은 늘 어머니 생각이 나고, 야, 우리 어머니도 이런 고기 한번 구워서 나하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고. 그런 생각이 늘 나지. 그 엄마가 그립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날 때면 아내의 손을 잡고 산책 나오는 한탄강. 남자처럼 똑같이 보이는구나 여기가. 그립다. 지금도 북에 있는 동생들이 그립습니다. 내 동생 수홍아, 내 여동생 분단, 나는 여기 나와서 결혼해서 삼남 일녀를 두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을 생각하면 늘 걱정이 되고 슬프다. 나이 많으니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살아있다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남북 통일되는 그날까지 기다려라. 이 오빠 형이 가서 너희를 부대끼고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나는 굳게 다짐하면서 100세를 지금 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랑한다 동생들. 네, 건강하셔서 꼭 백수까지 누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남보은 선생님, 저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오죽하니 탑을 세우고 네. 오죽하니 대추나무 심고 배나무 심고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던 걸 갖다가 그리워하면서 그 고향 생각을 하겠어요. 네. 100년 살다 보면은 가신다고 했는데 100년까지 100세의 저 세상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거든 그때까지 우리는 산다고 전해라. 이렇게 네.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오래 살다가 보시면은 아마 오래오래 살다가 보시면은 아마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그야말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보은 선생님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김광원 사무총장님은 저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망향탑을 세우신 그 이영희 할아버지 네. 그리고 또 젊어서 단신으로 그 떠나오신 김수익 할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사셔서 네. 생전에 꼭 그리운 가족을 이렇게 만나시기를 소망을 하고요. 네. 또 그러한 기쁜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다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산 가족들의 널리 아픔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2주년을 맞이해서 그 KBS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개막 첫날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스타들의 축하 메시지를 저희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9월 15일 경기도 연천역에서는 KBS 이산가족 특별전의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셋! 커팅해 주세요. 네, 특별전 만남의 강은 흐른 나는 이산가족에게 건네는 위로와 공감의 전시회. 인기 가수들은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2주년을 축하하며
열띤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인자 오랜만은 니네는 어디냐 가수들의 축하 메시지도 함께 들어보시죠. 그때 그 감동, 환희, 감격 아직도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들 이산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합시다. 세계 기록 유산이 된 만큼 많은 분들이 이산가족에 공감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잘 보존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 세대들이 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 박현민들 열심히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진심을 축하드리고 마지막 한 번이라도 가족을 만나고 정말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 KBS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김규선 연천 군수님 자리하셨는데 이렇게 그 이산가족 특별전을 연천에서 개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 연천은 6.25 전쟁 당시에는 북한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기도 하지만 북한과 가장 근접한 지역에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주 전쟁의 상처가 굉장히 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이곳은 많은 이산가족들이 계시고 전쟁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 많이 계시고 또 통일을 가장 열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천에서 이 이산가족 특별전을 통해서 그 당시의 아픔 그리고 분단의 아픔을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의미도 되새기기 위해서 이곳에서 특별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듣기에는 그 연천이 남북 분단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저희 연천은 서울에서 원산까지 가는 열차가 이곳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 가장 중간 지점이기도 하고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바로 북한에 속해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 때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산의 한을 품고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원산까지 가던 중심지에 있던 연천역에서 이 특별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가장 열망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산가족 특별전이 열리는 것이 아마 우리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통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이루자 하는 그러한 큰 뜻을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남과 북을 이어주던 경원선 열차가 달리던 연천역이 있고 또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인 태풍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미래센터까지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연천군 중앙을 가로지르는 경원선은 한때 북한과 이어져 있던 철도였습니다. 그러나 분단으로 길이 끊긴 뒤 지금까지 실향과 이산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연천역 광장의 이산가족 특별전.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을 찾아 헤맨 눈물겨운 사연이 생생하게 전시됐습니다. 역앞 급수탑에 남은 선명한 탄흔처럼 이산의 현실은 메워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 과거의 상흔과 분단의 긴장감, 통일을 향한 희망이 공존하는 고장 연천. 연천을 감싸고 흐르는 임진강과 한탄강은 북에서 발원해 휴전선을 넘어 남으로 흐릅니다. 절경 사이로 흐르는 강물은 민족 분단의 아픈 비극을 말없이 지켜봤는데요. 휴전 직전에 이제 이 한탄강 부근에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서로 한 채 땅을 뺏기 위해서 이제 격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수많은 그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역사의 굴곡이 있는 곳입니다. 임진강을 따라 북으로 올라가면 빛기산 최고봉인 수리봉에서 태풍 전망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휴전선까지 고작 800m,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입니다. 맑은 날에는 멀리 개성까지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북녘에 고향을 두고 떠나온 실향민들이 그리움을 안고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아픔을 위로하듯 임진강은 연천을 찾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비경을 내어줍니다. 이윽고 북녘 땅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옥녀봉 정상. 이곳에는 6m 높이의 거인 조형물 그리팅맨이 북쪽을 향해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실향민 이세인 미술가는 인사를 통해 평화와 화해를 만들어가자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 소망이 가깝고도 먼 땅 저 북녘에 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연천에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통일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머리를 맞대어 저마다의 통일의 나무를 채워가는 아이들. 아이들이 생각한 통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통일나무에 일단 분단이 되면 이산가족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는 표정으로 꾸몄고요. 그리고 통일되면은 행복한 이산가족들이 만나거나 행복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웃는 표정을 표현했어요.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의 아픔도 없어지고 핵무기의 위험도 없어지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싣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일. 이 아이들이 커서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우리 센터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 한국의 미래 모습을 체험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함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에서 언제쯤이면 통일과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네,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봤습니다. 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또 통일에 다가서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 적집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될까요? 통일되기 전이라도 네. 그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이 인도적 교류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아주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적집자사는 다양한 그 채널을 통해서 북쪽하고 그 대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만큼 또 이 등재된 기록물들을 잘 보존 관리하는 것도 큰 책임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 KBS에서는 등재된 이후에 모든 4차례 특별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깊은 건 4군데였는데 저희 KBS 본관 그리고 파주의 임진각, 독일의 베를린, 연천에서 열렸던 이산가족 특별전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에 유네스코 등재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리였는데요. I think it shows that the modern media can be a tool not just for the evening to sit there together and look at the show, but really have an impact of the life of the people. For the feeling, but for the real life, to bring families together again that were divided, and this is an impact
one wouldn't expect from television, perhaps. So it's something innovative, something new. 기존 TV의 한계를 뛰어넘은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은 단일 프로그램으론 세계 최초로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KBS는 이산가족 찾기 방송의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1983년 당시 생방송의 감동과 눈물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는데요. 32년 전 KBS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10만여 이산가족들의 사연판이 다시 붙여졌고 온 국민을 울렸던 상봉 장면들을 영상과 사진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KBS 이산가족 특별전은 바래져가는 분단의 현실을 반추해보는 기회를 마련한 건데요. 작년엔 통일의 염원을 품은 임진각에서 두 번째 KBS 이산가족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임진각은 북녘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이산가족들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전쟁도 이산의 상처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들도 방송 영상을 통해서나마 분단의 현실을 느껴보는데요. 슬프고 안타까워요. 빨리 가족을 찾고 싶고 많이 슬플 것 같아요. It's sad, but it's also it's good to see that families have been united and they've managed to do something positive out of this particular challenge. 우리와 같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 KBS는 금년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세 번째 이산가족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처럼 동서로 나뉘어져 가족들과 생이별을 겪었던 독일인들. 그들은 우리나라 이산가족의 아픈 사연에 많은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Ich habe das Event bei Facebook gesehen und weil mich das Thema sehr interessiert und weil es auch den Bezug zu Berlin hat, wollte ich unbedingt herkommen und mir das anschauen. Und es ist sehr, sehr bewegend, das hier alles zu sehen, die Geschichte dahinter zu erfahren und ja. 그리고 지난달부터 연천역 일대에서 KBS 이산가족 찾기 특별전 그 네 번째 여정이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KBS는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으로 분단의 아픔을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부스에서 볼 수 있는 1983년 당시 특별 생방송 화면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진짜 인천 있어요. 엄마야. 지난 1983년 온 나라를 감동의 눈물 바다로 만들고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던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 전쟁 후 30년 이상의 긴 세월을 가족의 생사조차 모르던 분들이 KBS 스튜디오에서 혈육을 확인하고는 맞다, 맞아를 외치던 당시의 감격적인 장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2년 전 2015년 10월 10일 유네스코는 단일 TV 프로그램으로는 세계 최초로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남북 분단이 남긴 이산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적 교류의 필요성을 확인해준 프로그램으로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세계가 인정해 준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이산가족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리고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혈육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138일간의 특별 생방송. 그리고 대체 불가한 프로그램의 가치를 인정해준 유네스코. 앞으로도 KBS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족의 이산의 아픔을 살아온 지 벌써 6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것도 무척 영광스럽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은 6만여 이산 가족들이 하루빨리 가족을 만들 수 있고 또 통일이 하루빨리 이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남겨보겠습니다. 이산 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공영방송 KBS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른도시의 잃어버린 30년을 뒤로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이몸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적 많은데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